오늘 제목은 홍준표 나이 카페라. 홍준표가 올해 1954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는 70살입니다. 정말 딱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나이 값을 해라. 아니, 홍준표의 속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 홍준표의 마음을 어느 누가 제대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요즘에 하는 말이라든가 그 행동 태도를 보면은 왜 홍준표가 정치적으로 함께 하려는 정치적인 동지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죽하면 홍준표 자신도 자신을 독고다이 성격을 갖췄다, 일본 말이지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정치판에는 자기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정치적인 야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사당화에 성공했던 이재명, 결코 바람직한 정치는 못되죠. 그야말로 정말 사당화된, 퇴보된, 그리고 범죄인들 중심으로 당을 꾸려가는 아주 못된 그런 모습이지만, 아무튼 이재명에게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몰리고 있는데 비해서 홍준표는 항상 자신은 깨끗하다, 올바르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정치적인 동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자산이 좋은 면에서 많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선까지는 3년이 남아 있습니다.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그래도 속마음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길고 짧건 간에 나름 챙기려 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갖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홍준표 역시 정치를 내세우고 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후보 때에 경선에서도 윤석열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한 바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을 때에는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나름 대선에 대한, 또 대통령에 대한 그 집착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욱더 강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져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1년에 홍준표가 하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은 마치 우물가에 가서 숭늉을 찾듯이 너무나도 급해 보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사 다 이치가 법도가 있는 법인데 홍준표는 그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총선거에 패배라고 단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동훈을 속된 표현에서 아주 모질게, 강하게, 저질스럽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4월 10일 이후에 오늘이 며칠입니까? 17일 아닙니까? 일주일이 되는데 하루가 멀다 않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연일 독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물러나면서 패배의 책임은 오롯이 나에게 있다, 내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하면서 퇴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경기를 하는 것을 지켜보더라도 패한 사람에게는 뒤통수를 가격하는 법은 없습니다. 일단은 경기가 끝났으면은 그것으로 마무리 짓는데, 홍준표의 경우는 쫓아가서 뒤통수에 가격을 하고 또 패한 사람에게 빚을 꽂는 잔인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이 작년 12월 26일인가요? 비대위원장에 취임했을 때에
깜도 안 되는 애를 비대위원장 시킨다라고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아무런 얘기 없이 속앓이는 하고 있었겠지요. 이런 말을 담고서 속앓이는 했었겠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 기대보다는 훨씬 못 미치게 되니까 자신이 늘 당의 원로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당의 원로로서 당을 위기에서 수습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추스르고 당을 살려내는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데 홍준표는 늘 이런 상황이 되면은 원로의 모습은 사라지고 항상 기름 붓고 염장질 하는 데는 앞장서 왔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비난의 도가 있지요. 아주 의도적으로 작심한 듯 홍준표가 한동훈을 아주 몰아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당신에게 제가 묻고 있잖아요. 선거 기간 내내 당신은 어떤 도움을 주었고 당의 원로로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아마 당신은 대답을 하지 않겠지만은 이렇게 묻는다면은 항상 당신의 답은 똑같습니다. 시장이라 공직자이기 때문에 엄정 중립을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처세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해왔었습니다. 책임지려 하지 않지요. 절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나서질 않고 분위기가 좋아지면 숟가락 얹기에 누구보다도 먼저 얹기에 바쁜 사람이 홍준표 아니었습니까? 물론 상황이 나빠지고 또 원로로서 쓴소리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당신이 표현하는 그 말투를 보면은 깜도 안 되는 것, 이런 막중한 선거에 애송이를 내보낸다.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당신은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지요. 한동훈 누가 비대위원장을 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씨. 윤석열의 묵인 하에 비대위원장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선거의 책임은 비록 한동훈이 사내답게 오롯이 내 책임이다 하고 물러났지만 그 뒤에는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윤석열을 공격하기보다는 미래에 마주치게 될지도 모르는 한동훈, 뭐 거의 마주친다고 보는 것이 100%겠죠. 3년 후에 대선 후보로서 맞닥뜨려지는 한동훈을 생각한다면 뻘끄럽겠죠. 미리 그 싹을 잘라버리고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당신에게는 조금도 없었습니까? 한마디로 미래에 3년 후에 거부감 상대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당신 마음에 조금도 없었는지요? 당신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구역질이 납니다. 매스끄럽지요. 윤 대통령이야 우리가 모시고 와서 정권 교체도 해주고 지방선거도 이기게 해줬으니까 그 양반한테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있는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부에 바라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정말 당신의 이러한 야비한 행동을 또다시 보게 되니까 씁쓸합니다. 아니지, 당신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들은 다 해왔기 때문에 별로 충격을 받을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홍준표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빠져나가는가 비난은 받을 겁니다. 하다못해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씁쓸하다 못해서 황당하다. 당신의 말하는 모습과 그 태도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당신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동훈을 향해서 문재인을 믿고 그 사냥개가 되어서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짓밟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라는 얘기를 당신의 입으로 처음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 하나 찍으면서 나 홀로 대권놀이,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서 대권놀이, 내가 이 당에 있는 한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격한 표현을 쓰면서 한동훈을 저격을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당의 차기 대권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미리 그 싹을 제거하자, 견제하자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한데 이러고 있다니 총선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 고생한 사람을 위로는 못할 망정 저급한 말로 비난을 하다니 정치권이 갈수록 개판이다. 홍준표가 한 말을 되받아서 많은 국민들이 조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한동훈에 대한 조롱보다는 나이살 먹고 당의 원로라고 하는 홍준표 당신에 대한 비난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홍준표가 한동훈을 개에 비하하면서 개싸움을 홍준표 자신이 스스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김경률에게 또 이 질문을 이어가게 됩니다. 김경률이 처음에는 사양을 했죠. 굳이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건 대통령이라고 하고 있는 강용우 씨가 답변한 것이 맞다. 한 차원 높은 비유법으로 홍준표를 몰아세운 것이죠.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씨를 언급하자 홍준표 특유의 발끈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격에 그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아니, 자기 본인이 얘기해놓고 되받아치고 있는데 나를 개에 비유했다? 세상 오래 살다 보니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꼴도 본다.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본다. 서로 강도 높게 거친 말을 주고받는 꼴불견을 스스로 자초한 것 아니겠습니까? 홍준표의 독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제가 구화지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마는 말 함부로 하면은 그 말이 자기한테 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 입 조심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년들은 이 혀를 말하기에 앞서서 혀를 낮춰야 된다, 숨겨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홍준표의 독설이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이 무슨 염치로 이 당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것인가? 조용히 본인에게 다가올 특검이나 대처할 준비나 해라. 마치 조국이가 한풀이를 하듯이 독설을 쏟아냈던 것처럼 홍준표도 한동훈을 야무지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준표가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이중적인 인격 소유자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비대위원장을 임명했을 때에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이 뒤에서 힘으로 밀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영악한 홍준표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쓴소리를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지요. 왜?
윤석열의 힘을 느끼고 있는 홍준표니까 3년 후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이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나발을 부는 것이죠. 사방에다가. 임명한 윤석열에 대해서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아부성의 칭찬을 하면서 한동훈은 완전히 이번 기회에 싹을 제거하고 밟아버리겠다. 독소를 퍼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홍준표가 비열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 자신은 늘 큰 그릇, 큰 정치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어느 누가 홍준표를 큰 그릇 대법원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밴댕이 소갈 딱지보다도 작은 그야말로 좁쌀 정치인이 홍준표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만 큰 그릇, 큰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물러나면서 얼마나 깨끗하게 물러났습니까?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당원들, 의원들, 동료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러고 물러났으면은 깨끗하게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박수 쳐주는 것이 당의 원로, 당의 원로로서의 해야 할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은 패전 이후에 아무 변명이 없습니다. 물러난 이후에 아무 변명이 없습니다. 홍준표는 이것도 부족해서 물러난 한동훈을 짓밟고 그자 싹을 잘라버리면서도 분풀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당의 원로 맞습니까? 당신이 당에 있는 한 절대 용서를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존재인데 당신이 작년 수해 때에 그 망신살 뻗쳤던 당신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워했었습니까? 대구시 공무원들을 다 인질로 삼듯이 비상근무 시켜놓고 주말에는 자유다? 그리고 내가 이것 가지고 사과할 사람이냐? 떠들다가 당에서 징계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고개를 납작 숙이면서 사과했던 사람이 당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국회 운영위를 운영하면서 그 많은 돈, 공적인 돈을 아내에게 갖다 주면서 이것이 무슨 잘못이냐? 어떻게 공과 사를 그렇게 철저히 구분한다는 당신이 공적인 돈을, 나라 돈을 자기 집에다가 아내에게 갖다 주면서 당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뻔뻔한 거 아니었습니까? 한동훈에게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놓고 남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니었습니까? 자, 당신은 이렇게 페이북에다 썼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나 홀로 대권 노름을 하다가 당을 망친 주에 이렇게 썼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말라 이렇게 페이북에 썼다가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망발과 망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나이 탓입니까? 올해 70살의 홍준표 씨. 누구나가 다 세월이 지나면은 나이를 먹고 나이를 먹는 것만큼 세상을 넓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이 든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노익장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망령 들었다라는 얘기를 듣기가 십상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준표 씨, 정말 당신은 한동훈이 두려운가 봅니다. 아닙니까? 개 말씀하신 분이 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들은 자신이 불안할 때에 짖습니다. 개들은 자신이 위험함을 느낄 때에, 불안을 느낄 때에 짖어댑니다. 보세요. 개들 정상적일 때에 짖지 않습니다. 그냥 꼬리 흔들면서 좋아하지요. 자기 자신이 위험을 느낄 때에, 불안할 때에 짖어댑니다. 아니, 나 홀로 대권 노름을 하다가 당을 망친 죄,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말아라. 이 말을 썼다가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시는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하십니까? 한동훈도 지금은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장관도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의 당원일 뿐입니다. 아니, 우리 당이라니. 홍준표 씨, 당신이 우리 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당, 국민의힘이 당신이 주인입니까? 한동훈도 똑같은 평당원, 당신도 똑같은 평당원인데 도대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우리 당에 얼씬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삐뚤어진 오만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정치적인 동지가 없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럴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 거듭니다. 주제 파악을 해라. 주제 파악을 해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 이런 글을 올렸다가 스스로 삭제를 합니까?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 당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아니, 당원인데 당원이 당에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제 여론조사 하나 나왔었죠. 선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한동훈에게 여당을 사랑하는 여당 지지자들의 지지층의 그 한동훈에 대한 사랑의 표시, 지지율이 44.7%, 거의 절반 정도가 압도적으로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선거에 패배가 됐다 하더라도 한동훈에게 희망을 건다.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7%를 얻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고서 홍준표 씨 느끼는 거 없습니까? 이게 바로 민심이고 여당을 사랑한다는 지지층들이 한동훈을 끝까지 믿고 당을 구해보라는 그 지원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제는 당신의 그 패배꼬이고 이준석이가 당을 떠나자 당신 그 대역을 하고 있는데 왜 그 나이에 같은 말을 하더라도 패배꼬는 그런 비열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나이값하고 바른 말 하는 정치인 홍준표가 되기를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